자, 직선의 방정식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직선의 위치 관계. 직선의 위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가 평행한다, 일치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수직으로 만난다. 물론 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에 포함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특별 취급한다 했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주제가 두 개, mx 더하기 n이라는 1차 함수 형태, m'x 더하기 n'. 두 번째,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것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 형태 두 가지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고, 기울기가 주어진 1차 함수 형태일 때는 n과 n'은 같다 하지만 n과 n'은 다르다 라고 하면 평행한다. 그리고 n'과 n, 그리고 n과 n'이 다 같으면 일치. 기울기가 다르기만 해도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럼 수직으로 만난다, 직교한다라는 개념은 뭐예요? 둘의 곱이 -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직선의 방정식 형태일 땐 어떻냐에 대해서 이게 안 외우고 싶을 수도 있는데 외워주는 게 좋다라고 꼭 말하고 싶어요. 평행일 때는 비율 관계가 같은데 단 상수항에 대한 비율 관계는 다릅니다. 하지만 일치할 때는 셋에 대한 비율 관계가 모두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기울기가 다르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 그냥 A'분의 A랑 B'분의 B, 즉 비율 관계가 이렇게 다른 거죠. 마지막으로 이 수직이다, 직교한다 라는 게 좀 특이한데 A 더하기 B'이 0이다 라는 관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했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문제를 좀 설명하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주제 좀 168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8번. 3x 더하기 y-6은 0이라는 직선과 x 플러스 2y-4는 0이라는 직선이 ax-y 플러스 1이 0이라는 직선과 만나서 삼각형을 만든대. 근데 그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길 바란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y는 -3x 더하기 6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이렇게. y는 -3x 더하기 6. x절편이 2고 y절편이 6인 직선입니다. x 더하기 2y-4는 0이라는 애는 이 4,0과 0,2를 지나는 이런 직선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냥 안 그려도 되긴 합니다만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직선을 내가 그릴 건데 이 직선은 수직이고 싶어요. 어떻게 수직이냐? 일단 얘 명확한 건 이 A가 달려있는데 A에 상관없이 무조건 0,1을 지나죠. 이 0,1을 지나는 게 이 하얀색들과 합쳐서 직각 삼각형을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직각, 수직인 상황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바꾸면 y는 ax 더하기 1인데 이 기울기가 수직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이 직선과 즉 x 더하기 2y-4는 0과 수직이 되는 형태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수직. 그렇죠? 그럼 여기가 이제 직각삼각형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근데 얘랑 수직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다? 이거 지금 기울기가 얼마니까? -2분의 1이니까 얘랑 수직이다 라고 하는 것을 1번이라고 한다면 1번은 기울기가 2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0,1을 지나면서 얘랑 그래서 여기랑 수직인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그려진다면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이렇게 그리면 되나요? 자, 이렇게 그립시다. 그러면은 요 삼각형 하나가 직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얘 기울기가 -3이기 때문에 수직이라는 것은 얘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
3분의 1이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2번. 내가 찾는 두 개의 상황은 이 둘이고 원하는 것은 정수기 때문에 2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결정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이라는 것을 이렇게 활용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그 다음으로 174번을 한번 또 보도록 해볼게요. 174번에서는 일단 직사각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사각형 1,3 그리고 5,3 그리고 1,6이랑 1,6 이렇게 직사각형이 그려져 있는데 y는 mx라는 게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고 했어요. 근데 직사각형의 넓이는 언제 2등분한다고 말을 했었죠? 자, 평행사변형의 일종이기 때문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날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2등분된다 했고 대각선은 서로를 2등분하니 하나의 대각선 여기 1,3이라는 애와 5,6이라는 애가 있을 때 이 둘의 중점인 3,2분의 9를 지나는 직선이 넓이를 2등분하겠죠. 이렇게 될 때 넓이가 2등분된다. 자, 이게 y는 mx예요. 명확하게 3,2분의 9를 지나기 때문에 2분의 3x예요. 라고 말도 할 수 있겠죠. 자, 헌데 이 mx랑 수직이면서 그 직선 또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여기 3,2분의 9 지나게 해달라는 거죠. 더불어서 얘랑 수직이다. 그러면은 뭐 수직이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면 돼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 기울기가 2분의 3이었기 때문에 얘의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것이며 3,2분의 9를 지날 거라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2분의 13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것은 얘를 a라고, 얘를 b라고, 얘를 m이라고 둘 때 얘네끼리 더한 값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2분의 3, 13 더하기 2분의 3 계산하면은 3분의 얼마가 되죠? 이게 8이니까 3분의 24, 22가 되겠다.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17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할 주제는 수직 2등분선이라는 건데 (178번이죠) 수직 2등분선은 말 그대로 수직이라는 것과 2등분이 되게 되는 선을 찾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2등분이라는 것은 양끝이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선분 AB에 대해서 선분 AB, 뭐 직선 AB는 안 돼요. 선분 AB에 대해서 얘랑 수직이다. 그래서 얘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2등분이라는 것은 이 AB를 반띵한다는 거죠. 그래서 AB의 중점을 지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AB의 기울기와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기울기를 가지며 AB의 중점을 지나는 선, 직선, 그걸 우리가 수직 2등분선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178번을 보려고 해요. 178번에서는 마름모라는 것이 나왔는데 1,5와 어떤 C가 있는데 C가 n,0이라고 말했어요. 이때 이러한 마름모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A, B, C, D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때 이 마름모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냐면 마름모의 성질이 뭔지 기억하나요? 그렇죠. 내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이 되어서 내변의 길이가 같고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2등분한다는 그 관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여기 길이가 얼마라고? 13이라는 게 문제에서 제시했습니다. 자, 근데 넓이가 13이라는 건 여기 이 높이가 5가 되고 직각이므로 여기 길이가 얼마? 12라는 걸 얻게 돼서 n이라는 게 12 더하기 1인 13이 된다. 이렇게 얻어낼 수 있어요. 내가 찾는 이 BD라는 것은 A와 C를 수직 2등분하는 직선이므로 먼저 기울기부터 구하면 얘는 지금 1,5와 다시 한번 써보면 13,0이에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2분의 5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2분의 5와 수직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 5분의 12. 수직이라는 건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애예요. 그래서 5분의 12가 수직이 되게 하는 기울기고요. 그 다음에 중점을 지난다는 거죠. 중점. B와 D의 중점은 우리가 찾을 수 없고 A와 C의 중점을 찾는 거식이 얼마? 7,2분의 5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가 찾는 직선 BD가 y는 5분의 12에 x-7 더하기 2분의 5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근데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 일반형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으로 써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양변에 10을 곱해주면 10y는 10 곱했으니까 24에 x-7 더하기 25가 되고 네, 결론적으로 얼마? 24x 마이너스 10y 24 곱하기 7 하면은 168에서 25를 빼줬으니까 마이너스 144요.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168? 25 맞죠? 다음과 같이 결정되겠습니다. 수직 2등분선이라는 거 말 그대로 수직이고 2등분 되는 직선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이어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24페이지에 있는 점과 직선 간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점과 직선 간의 거리. 우리가 거리라는 개념은 어떻게 받아들이죠? 거리? 어떤 점이 있고요. 직선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이 칠판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옆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죠. 내가 칠판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라고 했는데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이야. 이런 식으로 여기와의 관계를 다루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리라고 하는 개념은 가장 짧은 길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점과 직선 간의 거리는 어디? 이 점에서 가장 가까워 보이는 곳, 여기 근처, 정확하게 어디?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점까지 여기를 점과 직선 간의 거리, D라고 디스턴스에 D를 쓰는 거죠. 이때 우리가 이 점을 x1, y1이라고 부르면 이 직선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점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원래라면 이 수선의 발을 구한 다음에 점과 점 간의 거리를 구하는 게 기본일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래 걸린다는 말이지. 그치? 그래서 그런 방법 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취하는 방법은 그냥 공식을 외우자. 이미 누군가 정리해 놓은 공식이 있고 그걸 외우자라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로 나온 학교가 두 학교, 영석고등학교와 부용고등학교가 근래에 있긴 했지만 뭐 다른 학교들은 잘 나오지 않는 주제라서 그 이유까지는 딱히 외우진 않아도 좋습니다. 물론 공부한다면 더 좋겠지만 궁금하다면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는 건데 다음과 같은 공식을 씁니다. 이 D라는 값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기준으로 제곱 더하기 제곱을 씁니다. 분의 절대값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여기 x랑 y 자리에 여기는 x1과 y1을 대입하는 거예요.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라고 숫자가 쓰여지겠죠. 거리라는 것은 길이의 일종이므로 우리가 절대값으로 항상 플러스를 만들어 준다면 이게 점과 직선 간 거리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직선 간의 거리를 구한다라는 아이디어로 두 평행한 직선이죠. 평행하지 않으면 거리는 무조건 0이 되는 순간이 있는 거라서 평행할 때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거리는 여기에서든 여기에서든 항상 일정할 겁니다. 평행하니까. 그쵸? 그래서 교재에서 말하는 건 한 점 잡고 한 점에서 그 직선을 내린 수선의 발까지 거리, 즉 이 점과 직선 간의 거리를 구해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필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직선 두 개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결론적으로 이 직선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미안해요. 한 점을 구해서 하는 것보다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절대값 c-c'이라고 이 상수 부분끼리만 빼도 우리가 직선 간 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기해두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들을 한번 풀도록 해볼게요. 먼저 184번부터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84번 보면 이 k-1x 더하기 k-1의 y 더하기 5k-1은 0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이라는 멘트를 통해서 우리가 k로 묶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느껴도 좋겠죠. 그래서 2x 더하기 y 플러스 5라고 쓰고 나머지 이제 k가 없는 애들끼리 묶어줘야 되는데 죄다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그냥 뭐 마이너스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의미하는 게 뭐라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었는데 그렇죠.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교점 구하면 되죠. 둘이 연립하면 어떻게 돼요? 둘이 연립하면 x가 얼마? 마이너스 4, y가 얼마? 3. 그래서 교점이라는 점, 문제에서 말하는 a는 마이너스 4,3이 됩니다. 근데 a를 지나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루트 5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이너스 4,3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써지잖아요. 그쵸? 기울기가 뭔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4,3을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직선부터 원점 0,0까지 거리가 얼마다? 루트 5라는 것을 조금 전에 했던 점과 직선 간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죠. y는 이라고 써있지만 y 이항했다라고 치고 그래서 mx 마이너스 y 플러스 4m 더하기 3은 0부터 0,0까지의 거리는 루트 x의 개수 제곱분의 y의 개수 제곱분의 절대값 00을 대입하면 4m 더하기 3이 되겠죠. 그게 루트 5다. 루트 m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을 넘겨서 곱해주면 지울게요. 곱해주면 16m제곱 더하기 12, 24m 더하기 9가 5m제곱 더하기 5가 되면 11m제곱 더하기 24m 더하기 4는 0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죠. 인수분해가 11, 1, 2, 2 뿔뿔 이렇게 되는 건데 잠깐만요. 틀린 거 없죠? 자, 그래서 m이 얼마가 떠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m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안 떠서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5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7 이렇게 구해지는 것 같은데
이 부호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잠시만 좀 고민을 해볼게요.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2k-1의 x 더 k-1의 y 플러스 5k-1은 0이라고 되어 있을 때 k로 묶었을 때 2x 플러스 y 플러스 5는 0,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교점은 뺐을 때 x 플러스 4는 0이니까 x가 마상, x가 마이너스 3이면 y가 3일 때 정확하게 되죠. 마이너스 4,3 지나고요. 이렇게 해서 써지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오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특별히 틀린 건 없는 것 같은데 184번. 네, 틀린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숫자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잠깐 고민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점과 직선 간의 거리의 최대값이라는 멘트는 이거는 그림을 좀 이해해 주길 바라요. 일단 문제를 설명해 볼게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직선과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 둘의 교점은 얼마가 돼요? 2,0이다 이렇게 돼 있죠. 2,0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라고 있습니다. 1,-2 여기라고 하죠. 2,0과 1,-2를 기준으로 내가 찾는 거는 이 2,0을 지나는 직선들이 있대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직선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 직선부터 여기 1,-2까지 거리 이만큼 될 거예요. 직선이 이렇게 해도 그려지겠죠. 여기서부터 거리는 여기 수선의 발까지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면 여기가 될 거고요. 이렇게 그려진다면 뭐 여기가 될 거예요. 점점 길어지는 게 보이죠? 점점 길어지다가 다시 어느 순간 보면 거리가 아까 좀 짧아졌어요. 그리고 또 짧아지죠. 거리가 점점 멀어지다가 다시 가까워질 거야. 그럼 어느 순간이 최대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한번 그럼 그림으로 직접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두 번째,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다고 해보죠. 세 번째,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네 번째,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다고 할게요. 어떤 직선이 제일 멀어 보이나요? 거리를 한번 표현해 봐야겠죠? 첫 번째, 여기. 딱 봐도 너무 짧죠? 두 번째, 노란색은 여기가 거리가 좀 더 길어졌죠? 세 번째, 분홍색은 수직이 되도록 그리고 싶었던 건데 살짝만 수정할게요. 이렇게 수직이 되게 그렸고요. 네 번째, 보라색은 여기입니다. 그럼 누가 제일 길어 보여요? 분홍색이죠. 분홍색이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분홍색은 다른 삼각형들과의 관계를 만들 때 직각 삼각형의 비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점은 반드시 지나기 때문에 요점과 요점을 이은 이 선분은 항상 존재하는 선이에요. 그래서 주황색 같은 경우도 이 주황색을 기준으로 높이와 빗변입니다. 당연히 빗변이 길죠. 노란색을 기준으로 볼 때도 여기 높이와 빗변, 당연히 빗변이 길죠. 근데 이 점이 수선의 발일 때는 삼각형이 그려지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자체가 거리가 됩니다. 보라색도 마찬가지로 직각 삼각형의 빗변이죠. 빗변은 항상 가장 긴 변이 되기 때문에 이 분홍색을 제외한다면 절대 분홍색과 같은 또는 더 큰 거리, 높이는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내가 찾는 이 2,0을 지나는 직선부터 1,-2까지 거리의 최대값이 된다. 이걸 우리가 말로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한 점을 지나는 한 점 P라고 할까요? 이걸 문자를 안 쓰면 말이 좀 너무 복잡해요. 한 점 P를
지나는 직선으로부터 Q, 정해진 점, 점이라고 해서 점 Q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은 결론적으로 PQ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냐면 Q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 P가 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홍색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분홍색만 이 정해진 점, 이 콤마 0, 얘가 자체가 수선의 발이 된다는 거죠. 거리라는 건 이 점부터 이 수선의 발까지 거리이기 때문에 이 거리가 실제로 최대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걸 파악했다면 2,0부터 1,-2까지 거리는 그냥 루트 5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미지에서부터 받아들여주면 좋겠어요. 이미지에서부터 받아들여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삼각형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삼각형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기본적으로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X축과 Y축에 평행한 변이 한 변이 있다면 그럼 넓이를 구하는 게 쉽지만, 그렇지 않다면 넓이를 구하는 게 까다롭죠. 이 변에 대해서 높이를 얘라고 삼을 수 있고요. 이 변에 대해서 높이를 얘라고 삼을 수 있고요. 이 변에 대해서 높이를 이렇게 삼을 수 있어요. 실제로 각 변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수선의 발들끼리는 이 수선들끼리는 한 점에서 만나게 되긴 해요. 자, 근데 어찌됐든 한 변을 누구를 기준으로 잡을지 먼저 정하고 그 밑변과 이 점에서부터 이 밑변까지 거리인 높이를 구해서 넓이를 구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한번 191번을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x-y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 x 더하기 7y 더하기 9는 0이라는 직선, 3x 더하기 y-13은 0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그리면 오히려 그림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좀 대략적으로 그릴게요. 기울기가 1인 x-y 더하기 1은 0.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3x 플러스 y-13은 0. 기울기가 마이너스 7분의 1인 x 더하기 7y 더하기 9는 0. 이렇게 세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일단 밑변과 높이를 정해야 되는데, 그럼 밑변은 세 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세 점부터 구해줘야 돼요. 이 점을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으로 얘와 얘의 교점이죠. 그래서 두 교점을 구해주면 어떻게 돼요? 3,4가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점. 이 점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므로 둘을 구하면 마이너스 1,0는 아니죠. 빼면 8y 플러스 8y 플러스 8은 0. y는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1가 x는 마이너스 2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점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고, 그럼 3을 곱해서 27, 20. 2, 2, 둘 빼줄 3 곱해서 21y 플러스 27 빼면 네, y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y가 마이너스 2고, 그럼 x는 얼마죠? 5,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이와 같이 교점을 구했습니다. 밑변을 누구로 삼을까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어차피 다 그게 그겁니다. 여기를 할까요? 오. 여기는 그러면 얘부터 얘까지 거리니까 5루트 2가 돼요. 그래서 이걸 밑변. 그럼 이제 높이를 구해야 돼요. 높이는 그럼 뭐라고 설정할 수 있냐? 이 점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다 라고 할 수 있죠. 높이를 뭐라고 본다? 5,-2에서부터 x-y 플러스 1은 0까지 거리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절대값 5 플러스 2 더하기 1이라서 루트 2분의 8. 물론 유리만 해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고, 일반적으로 이 분모는 거의 약분됩니다. 얘랑 약분하면 4. 답은 20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이거에 대해서 좀 요령이 존재해서 그거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필기해두길 바랄게요. 이름은 신발끈 공식. 다른 말로 사선 공식이라고 하는데 보통 신발끈 공식이라는 표현이 더 흔하게 이제 통용됩니다. 교육과정에 없는 주제라서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에서는 쓸 수 없고요. 막말로 나 때도 교육과정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도. 근데 너무나도 흔한 주제라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세 점 x1, y1, x2, y2 그리고 하나를 x3, y3이라고 되는데 특수하게 0, 0으로 하는 경우가 더 쉬워서 이걸로 바꿀게요. 얘에 대해서 세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점만 주어져도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게 신발끈 공식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2분의 1의 절대값 x1, y2 마이너스 x2, y1 즉 이 x1이랑 y2랑 x2랑 y1이랑 곱해서 빼준 거에 절대값 취해주면 돼요. 선생님 근데 저기 있는 세 점은 0, 0이 없는데요. 물론 이걸 일반화해서 x3, y3을 해도 되는데 어차피 그거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냥 할 거면 이걸로 하세요. 자, 저기 있는 걸 예로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 4, 6, 마이너스 2가 있죠. 하나를 0, 0으로 만듭니다. 얘를 0, 0을 만들고 싶어요. 그 말은 x에다가 더하기 2하고요. y에 더하기 1을 해야죠. 그럼 똑같이 바꿉니다. 5, 5 7, 마이너스 1. 자, 그럼 얘랑 곱해서 빼줘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5. 여기 2분의 1. 딱 나오죠, 20. 그래서 좀 편해집니다. 좀 편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종종 쓴다. 물론 서술형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까지 알고 있는 게 기본이고요. 근데 때때로 얘가 좀 편해질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하고 싶습니다. 유형 18은 하지 않을 거고요. 유형 17까지만 다루도록 할게요. 유형 17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유형 17번.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왔던 주제고요.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나왔으니까 잘 받은 게 좋겠죠? y는 x 더하기 3이라는 직선과 y는 x-1이라는 직선 두 개가 있어요. 이 둘에서 수직이 되도록 하는 a, b를 그렸습니다.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슝 그렸대요.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고요. 기울기가 1인 두 직선과 수직이므로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거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원점 O와 근 여기 넓이가 얼마가 됐다? 6이 됐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쵸? 밑변 여기 BA 밑변을 AB라고 잡는다면 얘를 구하는 방법은 이 A와 B라는 두 직선 간의 거리라서 직선 간 거리 어떻게 구해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절대값 여기 있는 상수함끼리만 빼주면 된댔죠? 4가 됩니다. 2 루트 2가 루트 2분의 4 이렇게 해도 되겠죠. 2 루트 2가 밑변이 돼요. 자, 그러면 넓이가 6이라고 했기 때문에 높이가 얼마여야 돼요? 넓이가 6이어야 해서 3루트 2. 왜냐면 얘랑 곱하고 2분의 1을 곱한 게 6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높이가 3루트 2가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이 그림에서 높이는 어떻게 구하냐? 이 직선 AB부터 원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직선을 모르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것만 알잖아. 그쵸? 근데 그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x 더하기 k라는 직선부터 0,0까지 거리가 3루트 2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 직선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루트 이항한 다음에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절대값 00 대입하면 k죠. 그게 3루트 2다. 그럼 절대값 k가 6인데 이 k라는 y절편은 명확하게 0보다 커 보이므로 k가 6이라고 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찾는 직선은 마이너스 x 더하기 6. x 더하기 y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좀 다른 아이디어 하나만 제시하고 싶어요. 엄청나게 다르진 않습니다. 엄청나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뭐냐? 자,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이고요. 그쵸? 여기도 수직이죠. 그러면 이 직선은 0,0을 지나는 직선, 즉 기울기가 1인 직선입니다. 자, 근데 방금 내가 높이가 3루트 2라 했거든? 이게 3루트 2잖아요. 그쵸? 근데 기울기가 1이라는 것은 여기 직선 기울기가 1이라는 것은 45도, 즉 1대 1대 루트 2라는 비율 관계를 가진 삼각형이 그려지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빗변이 3루트 2네? 그 말은 A가 얼마라는 거예요? 3이라는 걸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점이 그냥 3,3이 됩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3,3을 지나는 직선 y는 마이너스 x-3 더하기 3 마이너스 x 더하기 6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이 방법을 소개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좀 고난도 문제들이 나오면 이 방법을 종종 사용할 거라서 미리 소개하는 거다라고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 파트, 우리가 한 편의 길이 알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셋 중에 하나만 알아도 다른 편의 길이 다 구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 기울기를 알려줬다는 건 이 탄젠트를 알려줬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변만 있으면 그 탄젠트를 이용해서 다른 두 변의 길이를 구해줄 수 있다는 개념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중학교 3학년 때도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기서도 잘 활용되고 있으니 꼭 여기서 연습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